안녕하세요. 민경이의 다락방 라디오의 민경입니다. 구독자분 중에서 책을 읽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같이 처음으로 읽어 내려갈 것 같아요. 안녕 내 마음이라는 책이고요. 하미향님의 책입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 내 마음. 애달픈 그리움의 늪. 몇 날 며칠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아득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에 떠지지 않는 눈을 겨우 떴다. 열려있는 창밖으로 파란 하늘에 펼쳐진 구름이 유난히도 하얗게 보였다. 그 구름들 사이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실제로 분명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나를 향해 무척이나 어두운 눈길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내가 어릴 적 아플 때마다 보았던 걱정하시던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어머니는 그때처럼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내 딸,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야지. 네가 아프면 엄마도 많이 아프구나. 어머니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몸을 벌떡 일으키며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순간 보이지 않았고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고 말았다. 엄마,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엄마. 내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눈물은 얼굴 가득 흥건해져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눈물을 닦으려고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으나 현기증 때문에 어지러워 다시 침대에 눕고 말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아프니 헛것이 보이는구나. 나는 그렇게 자주 아팠다. 갱년기에 접어들어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 아픈 것도 있었지만 매년 명절이 다가올 때쯤 너무나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 미칠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다른 이에게는 명절이 보고 싶은 부모님을 찾아가는 날이라면 내겐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날이라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까지 했다. 명절에 그리운 부모님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건 어쩌면 형벌과도 같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도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명절 전날 만들어주시던 맛있는 음식들을 맛보며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내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잡채와 산적, 그리고 소고기국까지 하나씩 맛보며 맛있다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어릴 때부터 입이 짧아 아무 것이나 잘 먹지 않았던 내가 맛있다며 먹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고 기쁘셨던 것이다. 문득 생각해보니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내 고향 부산에 가보지 않은 날들이 꽤 흘러 있었다. 부산을 떠난 지 언 15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나는 비로소 부산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 아픈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쩌면 늘 그립고 그립던 고향에 대한 향수와 잊고 싶었지만 잊을 수도 잊혀지지도 않았던
그리운 것들에 대한 기억들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엔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다른 책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다. 정덕현 작가님의 책이에요. 뭔가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이죠. 드라마 속 대사 한마디. 왕이 된 남자가 드라마인가? 영화죠. 왕이 된 남자. 이놈, 해보거라.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나 사실 이 영화를 안 봐가지고 정말 발연기였죠. 영화를 보건 안 보건 참 발연기다. 자, 내가 모르는 더 많은 내가 있다. 여러분은 연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나요? 가짜라고 생각하나요? 아이돌 연습생들을 위해 기획사로 강의를 하러 가면 항상 하는 질문이다. 그러면 많은 연습생이 가짜라고 답한다. 연기는 일종의 흉내내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만나본 연기 잘하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연기는 결코 가짜가 아니고 가짜여서도 안 된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진짜여야 한다. 실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연기를 하면 금세 들통이 난다. 그래서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는 동안에는 실제로 자신을 사랑에 빠뜨린다. 물론 연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본래 자신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연기지만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연기에 대해 묻는 이유는 아티스트에게 얼마나 많은 얼굴이 필요한지, 그것이 작품이나 노래 속에서는 가짜가 아닌 진짜여야 한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연습생들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럼 다중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연습생들은 그런 되물음에 깨르르 웃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의 얼굴, 하나의 정체성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거꾸로 묻는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의 얼굴만 갖고 살아야 하나요?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얼굴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꿔가며 살아간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대할 때 얼굴이 다르고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면 그 시절의 얼굴로 돌아간다. 그러다가 모임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 가면 또 다른 얼굴이 된다. 가끔 강연을 하러 무대에 오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도대체 이 내성적인 인간의 어느 구석에 이런 너스레를 떠는 얼굴이 숨겨져 있었나? 강단에 오르기 전에는 한참을 긴장하고 떨지만 막상 강단에 오르면 나도 모르는 또 하나의 자아가 튀어나와 강의를 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더 많은 내 자신이 있다는 걸 실감한 건 대학 시절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을 때다. 외국에 간 것 자체가 처음인데다 영어도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거의 기숙사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지냈다. 그러다 기숙사에서 지내는 외국인들과 조금씩 영어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다. 시내에 나갔다 충동적으로 사온 기타를 치며 나지막이 비틀즈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옆방의 일본 친구였는데 우린 별 대화도 없이 이름만 나누고 함께 비틀즈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하나둘 내 방에 모이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그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여행도 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나를 느꼈다. 훗날 생각해보니 그곳에 나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말하면서 생겨난 변화였다. 마치 신생아가 처음으로 언어를 쓰며 관계를 통해 자아를 만들어가듯이 나도 또 다른 자아를 끄집어낸 것이었다. 물론 그런 모습은 1년 후 귀국하면서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다. 다만 그 경험 이후 나는 새로운 체험이나 관계 속에서 튀어나오는 나의 또 다른 면들을 자연스럽게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평생 글쟁이로 책상머리에만 앉아서 살 것 같았던 내가 방송에도 나오고 강연 무대에도 서는 걸 보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너 같은 숙맥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다니? 조선판 왕자와 거지를 소재로 한 드라마 왕이 된 남자. 첫 회에 왕인 이현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한 광대 하선을 불러 자기를 연기해보라고 으름장을 놓는 장면이 등장한다. 왕 앞에서 잔뜩 긴장한 하선이 어색하게 왕이 시키는 이놈! 이라는 말을 흉내내자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친다.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그러자 그 한마디가 하선의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를 끄집어낸다. 하선이 왕의 목소리로 똑같이 이놈! 제대로 놀지 못하겠느냐? 하고 외치자 그 모습에 왕은 흡족해하며 미친 듯이 웃어댄다. 그리고 그 후 자신을 숨기고 왕 역할을 하던 하선은 점차 진짜 왕의 면모를 갖춰간다. 마치 본래부터 왕이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는 한 가지 얼굴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그것이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 너 미쳤니? 그건 너답지 않아. 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가진 다양한 기능성들을 스스로 검열하며 살아왔다. 연기는 어쩌면 연기자들만의 몫이 아닐지도 모른다. 다양한 얼굴을 경험하고 그것 역시 나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때론 발랄하게, 때론 슬프게. 노래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들에게 한 가지 얼굴이 유리하겠어요? 아니면 100가지 얼굴이 유리하겠어요? 라고 물으면 당연하듯 100가지 얼굴이라고 답하는 것처럼. 그래야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제대로 한판 놀아볼 수 있을 테니까. 여기까지였습니다.